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과일이요, 이 색에 따라서 그 과일의 효능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빨간색 과일은 항암작용, 그리고 노란색 과일은 항산화작용, 초록색 과일은 이 피로회복, 이렇게 효능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왜 과일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효능을 알고 내게 필요한 효능에 맞게 섭취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과일 섭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보험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보험도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를 알면 내게 훨씬 더 맞는 보험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게 맞는 보험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겨울철 꼭 살펴야 할 혈관 질환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 전문가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저희가 항상 보험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아마 TV에서도 방송을 많이 할 텐데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던지 아니면 위험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겨울철에 혈관 질환이 왜 위험한지 그거는 아마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혈압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기온의 차이, 온도의 차이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특히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거나 아니면 가슴이 막 급하게 뛰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 혈관 질환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혹시 혈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혈전이 과연 뭘까요? 이 혈전이란 몸의 내부에, 피 내부에 혈액이 응고하여서 혈액 안에 굳어진 혈액의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의 덩어리가 혈관 속에서 피를 타고 흐르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막혀 있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어느 벽에 붙어 있거나 많이 붙어 있어서 혈관을 막게 되면 이게 바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증상이 뇌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세하게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있죠.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혈전들이 피가 뭉쳐서 생기는 이 혈전들이 혈관 벽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 혈전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이렇게 유영하면서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그 혈전이 쉽게 잘 돌아다니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끈적끈적하고 뭔가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하니까 어느 벽에인가 침착을 해요. 혈관 벽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게 되면 이 붙어 있는 혈액 응고된 부분이 그것도 또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절반이라도 되겠는데 이 응고돼서 같이 붙어있던 부분이 꼭 이렇게 염증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을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병명이 바로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혈관에 혈전이 응고돼서 붙어가지고 염증을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혈관을 막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죽상동맥경화증 이게 머리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은 우리 몸 어느 곳에도 빠지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머리와 심장 쪽에 혈관의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중에 이 머리
앞쪽에 죽상동맥경화증이 혈전이 지나가다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거를 바로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게 혈관을 막아서 좁아지면 막힌 거와 좁은 거의 살짝 차이를 아시겠나요? 막히면 뇌경색, 좁아지면 뇌동맥 폐쇄 협착증이라는 진단명을 받고요. 그러면 이게 막히거나 좁아지면 혈관이 부어오르겠죠. 잘 지나가다가 이쪽이 꽉 막혔으면 여기서 못 나가니까 이게 부어오르겠죠. 이렇게 부어오르면 이거는 뇌동맥류. 근데 이게 부어오르다 언젠간 터지겠죠. 이게 터지면 뇌출혈. 되게 무섭죠. 생각하니까 이렇게 뇌출혈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죽상동맥경화증이 심장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심장으로 간다. 우리 심장으로 간다면 심장으로 가서 혈관이 막힌다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요. 이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이런 증상들을 발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이런 증상들은 평상시에 잘 인지를 못하세요. 꼭 심장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부여잡을 정도 된다면 벌써 막혀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별로 특히 부정맥, 심부전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잘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 부정맥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이 부정맥의 위험률을 살펴보니까요. 초기 증세를 초기 증세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때문에 돌연사 원인의 90%를 차지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무 어디가 아픈 데도 없고 특별히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거의 90% 이상이 부정맥 때문에 돌연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데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경우 특히 우리나라 경우 이게 지금 부정맥 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27%나 늘어났다고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부정맥 진단을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 검사하는 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병자와 고령자 보험가입 문턱을 낮췄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서 계절적 요인까지 더했다면 특히 겨울에 온도 차이가 높은 이런 겨울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정맥 진단 환자도 겨울에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부정맥으로 진단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7년도에 34만, 18년도에 37만, 거의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매해년마다. 지금 21년 통계 자료가 가장 최근 것이라 가져왔는데 21년에 44만. 거의 1년에 10% 이상씩 부정맥 진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 진료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이 부정맥의 원인이 왜 생기는 걸까?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혈전이라는 녀석 때문에 이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혈전을 어떻게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혈전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은 혈전을 진단하는 방법을 볼까요? 혈전을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 검사, CT, MRI, 혈관 조형 검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혈전이 혈액 내에 혈전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혈관에 어느 벽이 얼만큼 많이 막혔는지 좁아졌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해요.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하고 나면 치료를 하겠죠. 진단을 받았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약물로 치료를 한답니다. 약물 치료. 섬유소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혈관 내에 투입을 해서 혈액을 묽게, 맑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묽고 맑게 혈액이 잘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주사제를 먼저 투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건데요. 혈전 제거 수술이나 스텐 삽입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 삽입술이나 뭐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시술이나 수술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처음에 혈전 용해 치료를 먼저 병행을 하는 것이 부정맥이나 협심증을 치료하는 방법의 1차원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보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혈전 용해 치료제가 과연 맞으면 우리가 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까를 살펴볼까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혈전 용해 치료비라고 아마 진단비를 모두들 가지고는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뭐 이대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암보험에도 기본적으로 다 혈전 용해 치료제를 넣으니까. 그런데 아마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선에 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혈전 용해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가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에서 가입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혈전 용해 치료제를 꼭 넣어요. 담보를 일부러 추가로. 이유가 뭘까요? 암 환자 최다 심질환, 부정맥이나 심부전. 암 환자들이 특히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암 걸려서 완치를 하거나 암을 5년 이상, 10년 이상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지만 발병 확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심부전이나 부정맥인 거죠. 그러면 암에 걸렸었던 분들도 심부전이나 부정맥을 담보로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하나 정도는 갖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암의 예전 같은 경우는 암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보험은 정말 들을 엄두도 못 내고 보험사에서도 받아줄 꿈도 안 꿨을 거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죠. 유병자 시장이 워낙에 넓어져 있기 때문에 암에 한번 걸리셨어도 5년이 지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시고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특별히 필요한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이런 담보들도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도 암에 한번 걸렸었던 분들도 아니면은 예전에 내가 아프셨던 분들도 아니면 지금 건강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혈전 용해 치료비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일반 가입형은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1,000만 원씩 가지고 가시고요. 뇌나 심장 쪽 스텐 삽입술 아니면은 혈전 제거술 이런 걸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나오는 이런 담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혈전 용해 치료비. 혈전 용해 치료비를 3,000만 원까지. 건강하신 분들은 혈전 용해 치료비를 3,000만 원까지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병력이 있으신 유병력자들. 유병력자들도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해 가실 수 있고요. 혈전 용해 치료비. 예전에는 200만 원까지밖에 준비를 못 하셨는데 지금은 1,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데 나는 뭐 특별히 건강에 크게 아픈 데도 없고 혈압이나 당뇨약밖에 안 먹는데 나는 그럼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혈압 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요 간편 가입 조건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거죠. 암에 걸리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질병으로 유병자가 되신 분들은요. 심사 넣어서 일반 가입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큰 질병,
암이나 심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요 조건에 맞으신다면 1,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 혈전용의 치료비를 아프신 분들도 1,0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세요. 나중에 정말 큰 금액이 아닌 정말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돈으로 내가 나중에 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혈전용의 치료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인데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건강하신 분들 보면 남자 50세 13,000원대죠. 여자는 6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건강하신 50대 혈전용의 치료제 3,0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신 60대 남자분은 25,000원대, 건강하신 여자분 60대는 14,000원대. 굉장히 보험료 저렴한데 혈전용의 치료제는 언젠가 한 번은 꼭 필요한 담보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유병자 간편가입으로 보실까요? 50세 남자분 보험료 17,000원대고요. 50세 여자분 보험료 역시 10,000원이 안 되죠. 60세 간편가입 남자분 29,000원이고요. 60세 간편가입 여자분은 16,685원.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 혈전용의 치료비, 치료제를 맞으면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혈전용의 치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혈관에다가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받아도 진단비처럼 아니면 치료비처럼 1,000만 원씩,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담보에 좋은 상품 좋은 보장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겨울철에 특히 겨울철에 혈압이나 이렇게 높으신 분들, 혈압이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혈전용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약을 투입하면 내가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꼭 챙겨보시고 잊지 말고 챙겨서 준비해 가시면 나중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안수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을 통해서 얼마나 대비를 또 해볼 수 있을지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를 관련해서 일자리만 걱정할 게 아니라 이 건강 대비도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 그 주변을 다니다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보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린아이보다는 이제 어르신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보면 어느새 제 머리도 흰머리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는 정말 많아지는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 고민하다 보니 주변에 부모님들, 친구 부모님들이 치매에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도요, 부모 두 분이 다 치매에 대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치매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과연 이 보험이 제대로 된 건가 사연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네, 65세면 고령으로 칭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실 멀지가 않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미래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례 있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워낙 치매 있으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 초창기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치매보험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안 걸릴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적립이 많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치매 같은 경우 정말 주변에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치매잖아요. 하지만 치매는 어떤가요? 경증인 기간이 길고 중증인 기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이 이제 곧 나갈 텐데요. 경증인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12년 되고요. 중증인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사실 치매라는 질병은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분들이 더 힘든 질병이 바로 치매인데요. 이 보장 내용 보시면 경증일 때 진단금 3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일 때 5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2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데, 이 보장 같은 경우는 경증일 때 진단금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진단금을 뺀 나머지를 받고, 또 중증일 때, 중증 진단금일 때는 또 나머지 진단금을 빼고 또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막상 생활비가 중증일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 10년이나 뭐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치매 환자 만약 주변에 보시면 병원부터 입원하시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돌보다가 정말 돌볼 분이 없으실 경우에 병원이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중증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케어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중증일 때 만약 생활비를 받는다면 그 안에 그때까지의 그 비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의 해결을 이 보험으로 해결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일 텐데, 지금 보험으로서는 너무 보장이 작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했을 때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과연 이 보장이 좋은 보장일까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요, 네. 이 치매보험에 월 11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경증일 때 대비가 좀 협소해 보이고요. 네. 이 간병인 관련한 내용도 없다 보니까 저라면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요, 치매라는 거는 정말 너무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치매가 안 걸릴 거다라고 자신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경증일 때 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증일 때 짧은 기간보다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증부터 치매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요즘 치매보험, 경증일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의 치매보험은요, 내가 만약 경증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면 첫날부터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치매 진단 받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지만
병원 이외에 또 어디에 입원을 할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복지시설 같은 데 입소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복지시설 같은 데도 갈 수가 있고요. 병원 이외에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요양원을 가겠죠. 물론 병원은 의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병원 이외에 뭐 요양원을 갈 수도 있는데요.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을 갈 때마다 입원을 하면 하루에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중증일 때보다는 우리가 병원이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보장을 받던 아니면 병원이나 요양원 이렇게 경증일 때부터 보장을 받는다면 훨씬 보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막에 나가네요. 우리가 일찍부터 보장을 경증부터 보장을 받는다면 훨씬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훨씬 중증일 때보다 훨씬 단계가 느리게 더디게 치매가 됩니다. 만약 치매를 경증부터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가 안 된다면요, 중증으로 확 넘어가기 때문에 진행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증에 10년 동안 있다가 중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던 거를 바로 중증으로 넘어가서 사망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증 때부터 치매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자막에 나갈 건데요. 요즘 치매보험은요, 경증일 때부터 첫날부터 입원을 하든 아니면 병원이든 아니면 요양원을 입소할 때마다 첫날부터 10,000원씩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고요. 만약 첫날부터 중증으로 바로 진단을 받았다 하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 9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기 전에 혹시나 내가 몸이 불편을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하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간호사를 이용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경증이나 중증도 중증에 있어서 진단금을 받고 중증 상태가 됐을 때 생활비가 받는 구조가 전부였다면 요즘의 치매보험은요, 경증으로 진단을 받기만 하더라도 이런 CDR 척도라고 하죠. 뇌 사진을 찍고 내가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경과를 안 봐도 됩니다. 요즘은 의사의 진단만 받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만 하더라도 경증부터 보장을 받는 이런 보장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첫날부터 경증부터 무조건 보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나를 돌볼 때 치매보험에 있어서 간호사를 간병인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내 치매보험에 있어서 내가 누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게 나 이외의 가족분이 1년 365일 나 때문에 가족이 항상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제 주변 분을 보니까요.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적어도 간병인은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매달 소요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찍부터 이런 치매보험을 준비하신다면 한 달에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요. 한 10만 원 돈이라면 이렇게 내가 간병인도 부를 수가 있고요. 매달 30만 원이나 아니면 이런 90만 원 이런 생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중증에 관련된다면 5만 원씩 또 생활비도 또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도 부를 수가 있고 상태에 따라서 30만 원, 90만 원. 그렇다면 이게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거랑 지금 보장 내용은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립도 좋지만 치매보험은 실질적인 보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A 플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 플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해질까요? 앵커님? 아무래도 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몸이 약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뼈일 겁니다. 어르신분들 보면 화장실 밤에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낙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안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만약 낙상하시는 경우는 한번 누우시면 다시 일어나시는 경우가 회복하기가 힘드신데 이런 골절에 관련돼서 60대 이후의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앉았다가도 낙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도 낙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이럴 때 골절에 관련돼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에 따라서 이렇게 뼈가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냥 골절 아니죠. 이런 골다공증을 동반한 이런 골절에 대해서도 따로 보장이 필요한데요. 지금 자막에 나가죠.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누구나 골절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분들은 이런 상위 쪽 관련돼서 골절에 관련돼서 보장을 받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주질 않죠. 보험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플랜에서는요. 누구나 이렇게 치매보험과 더불어 골절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이겠죠. 이 뼈를 지탱을 하는 게 바로 관절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와 뼈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관절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르신분들 보면 아이고 팔이야 무릎이야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무릎에 있어서는 뼈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절, 무릎이 성해야지만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셔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래 살기 위해서는 뼈가 튼튼해야 되고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건강하고 이 뼈에 튼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절에 관련된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데 지금 플랜에서 보시면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떠한 수술을 하든지 간에 몸에 분류해서 큰 수술, 작은 수술, 그리고 성인병에 관련된 어떠한 수술을 모든 수술을 다 넣어놨고요. 우리가 성인병 관련된 수술이 어떤 수술일까요? 성인 관련된 수술은요. 녹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몸에 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수술이 여러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에 관련돼서 다 뭐든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을 다 이렇게 모아놔서 이런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관절염 수술이라든지 노화에 따른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수술 그리고 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의 신장에 무리가 생겨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화에 따른 수술을 꼭 할 수 있는 노화에 따른 꼭 할 수 있는 수술만 모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 또 아니면 골절에 관련돼서 꼭 노화에 따라서 꼭 할 수 있는 수술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신다면 노화에 따른 준비가 든든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치매 경증, 중증의 증상에 다 맞게 또 대비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노후 건강보험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보험은요, 물론 각각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보험이 옛날 거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 여력만 되신다면요, 약간 줄이고 하나 더 하시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 납입한 기간이 오래되셨다 하면 이거를 하나 더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준비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셨다 하면 그거는 정리하시고 새로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얘를 가져가실지 아니면 버리고 새로 하실지 이런 거는 각각의 상태에 맞게 또 만약
준비하실 때 또 주의점은요. 치매라는 거는 가족력도 있지만 만약 특히나 고민하실 분들은 치매라는 거는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족력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에 따른 치매의 위험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치매보험을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역시나 이 치매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여기서 또 덧붙여줄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치매보험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내가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했는데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치매라고 확정 판정을 안 났는데 보조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치매보험 가입할 때 이 치매보험이 참 그런 게 암에 걸려도 치매보험 들 수 있고요. 어디 몸 수술을 해도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혈관 쪽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치매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거절하신 분들은 질병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유병자들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 질병후유장애에 치매도 보장이 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이 있거든요. 경증 치매 20%, 중등도 치매는 40%까지. 내가 가입한 금액 곱하기 20%에서 40%까지 진단자금처럼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으시니까 치매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넣어봤는데 거절을 당하셨다. 이런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쪽으로 치매보험을 조금 더 준비해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젊음은 영원한 게 아니죠. 이 노화에 따라서 노출되기 쉬운 질병들에 대해 대비는 반드시 꼭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이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입니다.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보험을 추천해 주세요. 네, 굉장히 광범위하죠. 저도 3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목돈을 많이 마련할 텐데 우선 지금 뭐 어디에 컴퓨터에 뭐만 쳐봐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치면은 뭐 통장을 쪼개라, 뭐 분산 투자를 해라, 그다음에 뭐 복리 이자에 대한 상품을 골라라, 뭐 비과세 상품을 선택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 같고 잘 못 느끼겠죠. 과연 이런 상품이 있는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확정적으로 이 상품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뭐 통계 자료나 모든 이 해박하신 경제학자님들도 말씀하시길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꺾이고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수익 중에 30대 초반이시면 본인의 수입 전부를 놓고 100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내가 과연 몇 프로를 적금으로 가져가실지 몇 프로를 저축으로 가져가실지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과감하게 50%를 저축하겠다 싶으시면 그 50% 중에서도 또 쪼개야 되겠죠. 3년 동안 부을 거, 5년 동안 부을 거, 10년 동안 부을 거, 기간을 또 쪼개셔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단기로 가져갈 거, 5년짜리 가져갈 거, 10년, 20년 장기로 가져갈 거 이런 걸 50% 안에서도 나누셔야죠. 10%, 10%, 20%,
10%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던지 이렇게 나누셔서 근데 이렇게 나누면은 또 어떻게 3년짜리는 어떤 상품으로 선택을 할까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은행에 금리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모든 상품을 보험으로 가져가십사 하는 거는 보험사의 욕심인 거고요. 사실은 그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은행 금리 높으니까 단기로 준비하실 거면 은행 상품 단기로 가입하실 거. 지금 은행에 뭐 목돈으로 넣는 거는 5.7%까지 맥시멈으로 나왔었는데 아마 그게 없어졌다고 해요. 저번 달로. 지금 4.5%, 6%까지 있으니까 단기 상품으로 준비하시고요. 5년 이상의 상품으로 준비하실 거면 저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뭐 변액 상품이나 이런 걸 제가 좀 추천드리는데요.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변액 상품으로 시간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시간의 투자에 의해서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장기 상품을 준비할 때는 변액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확정 금리인지 변액 상품이 정 싫으시다 싶으시면 확정 금리인지 아니면 변동 금리인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할 건지 단기적으로 할 건지 단기로 갈 때는 금리가 높은 걸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확정 금리로 장기적으로 갈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서 차곡차곡 이 목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이 실버층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노인성 질환 관련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노인성 관련돼서는요. 일단은 안 해주는 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안 해주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가입 문턱이 좁은 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 가입 한도가 적은 거는 아마 상해 쪽 관련돼서 가입 한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질 거니까요. 그렇다면 상해 후유장애 나이가 들면 가입 한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상해 후유장애 먼저 준비하시고요. 골절 진단금 젊었을 때는 100만 원씩 해주지만 나이 들어선 10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이런 상해 골절 관련돼서 골절 진단금 준비하시고요. 질병 후유장애 젊었을 때는 병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많이 준비할 수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질병 많이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 군데에서 호르몬이나 그것 이외에도 성인 질병 많이 생기죠. 질병 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든지 받을 수 있는 1정에서 5정 다 되는 종수술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수술비는요.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수술비를 크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종수술비는 작지만 어떠한 수술이든지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종 수술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병원에 갈 때마다 용종 제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성 질환에 어떠한 질환에 많이 걸릴까요? 노인성 질환에 많이 발병에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깨에 수술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돌이 많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어떠한 수술이든지 많이 하실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성인 질환에 관련돼서는 혈관 질환 또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보장이 뭘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당장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노인성 질환 관련한 보험은 나중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보장들을 먼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보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아이 보험이 23세 만기가 되는데 혹시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 중에는 그렇게 가입 기간이 짧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 보험 중에. 그런데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이 상품마다 사실은 뭐 약관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지만 보험사마다 이제 다르니까 해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 증권상에 만기 날짜가 23세로 딱 적어져 있다면 아마 23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이 어린이 보험 23세 만기 이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 병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병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3세 만기가 되면은 아마 그 종합보험처럼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실비를 별도로 가입하셨다면은 이거는 뭐 계속 갱신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종합형 상품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병력이 있으시다. 그러신 분은 실비를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실비로 전환을 하시고 기본 보장 내용은 정리를 하시면서 새로운 유병자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력이 없으시다면 새롭게 다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히 좋은 담보는 아니게 확실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